자, 페이지는 72페이지고요. 내신 쑥쑥이 전기에너지 발생부터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기에너지를 발생한다. 이걸 뭐라고 해? 발전이라고 하는 거고, 발전의 원리는요. 선화, 전, 자기, 유도예요. 그치? 전자기, 전남친, 전여친, 그치? 전자기하고 유도 한 판 안 돼. 선생님 태권도 하면 안 되나요? 레슬링 하면 안 되나요? 헤어질 때 잘 헤어져야지 이 녀석들아. 웃고 있는 애들은 진짜 한번 하고 싶었나 보죠. 자, 전자기유도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이렇게 쓰는 거야. 자, 델타라고 쓰면 변화라는 겁니다. 자, 자기장에 변화가 있으면 항상 그 변화를 방해하는 쪽으로 뭐가 생긴다? 변화하지 못하도록 전기가 흘러, 유도 전력을 흘러, 그러면서 힘이 작용하는 현상. 이게 바로 전자기유도야. 다시 한번. 자기장에 변화가 생겼어. 자기력의 변화가 생겼어. 그 자기력의 변화를 방해하기 위해서 새로운 힘이 생겨나. 그럼 새로운 힘을 만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 전류가 필요해.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유도 전류. 이끌어서 나온 전류다라는 거야. 태권도 전류, 레슬링 전류 그런 거 없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1번 전자기유도에 대한 설명입니다.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이 변하면 유도 전류가 흐른다. 맞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이 변하느냐? 크게 두 가지 타입만 알고 있으시면 됩니다. 니들 과정에서는 통이 있고요. 코일을 가면 통이 있고요. 위에 자석이 있으면 이것만 왔다 갔다 하든지, 아니면 자석가만 있고 얘만 왔다 갔다 하든지. 그러면 니들 과정에서는 딱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네. 코일과 자석의 상대적인 운동. 그러면 상대적인 운동이 없는 건 이런 거. 이런 거. 그래서 이렇게 같은 방향, 같은 속력으로 가면 얘네들은 상대적인 운동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밑줄 쳐. 자기장이 변하면 이거 왜 자기장이 바뀐다? 코일과 자석의 상대 운동 때문에. 내가 볼 때 네가 움직이든지 네가 볼 때 내가 움직이든지. 이런 걸 우리가 코일과 자석, 자석과 코일의 상대 운동 이렇게 부릅니다. 자, 코일 주변에서 자석을 빠르게 움직일수록 빠르게 움직이면 자기장 변화가 빠르죠. 많죠. 그렇죠? 그러면 세게 흐릅니다. 맞아요. 자석을 코일 넓어 놓고 가만히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델타 자기장이 얼마야? 0. 그럼 얘가 0이면 이게 없잖아. 이것도 없죠. 맞네요. 자석 주위에서 코일 움직이면 이라고 했어. 자, 이거 아까 뭐라고 했지? 아까는 코일 주변에서 자석인데 지금은 자석 가만히 있고 코일 움직이면 이거나 상대 운동이 있는 거야. 그래서 전자기유도 일어난다라고 하셔야죠. 자, 그다음 가까이 할 때하고 멀어질 때 가까이 오면 자기장이 세지겠지? 세지는 게 싫다니까 오지마 이 새끼야. 그치? 그래서 오지마가 되는 거야. 이거 뭐라고? 오지마. 오지마가라고 한다면 우리는 청력이 존재한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다음 멀어지게 되면 자기력이 약해져. 자기장이 약해져. 그럼 멀리 하면 가지 마세요. 가지마. 이거는 뭐에 해당되는 거야? 인력입니다. 선생님, 저는 이과 계열 아니에요. 문과에서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만 과학 배울 겁니다 라고 하는 애들은요, 그냥 오지마 가지마로 다 헤쳐먹어도 됩니다. 근데 선생님,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이과를 선택해가지고 고교 학점제에서 물리를 선택할 거예요 라고 한다면 이거 이딴 식으로 하시면 안 돼. 알겠어? 나중엔 그때 맞게끔 따로 알려줄 거야. 알겠니? 자, 그래서 정답은 몇 번입니까? 4번입니다. 자, 2번 전자기유도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라고 돼 있어.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기장 변화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으면 되겠지. 그럼 상대 운동이 있으면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되죠. 그렇죠? 자, 그래서 얘를 써보면 이렇게 되겠네. 일어나지 않는 경우 델타 자기장 변화가 없다. 같은 표현으로 뭐야? 코일과 자석 사이의 상대 운동. 에이, 그냥 이렇게 써도 알겠지. 야, 이거 V라고 쓰면 뭔지 알아? 상대 속도. 내가 볼 때 네가 움직이거나 네가 볼 때 내가 움직이는 속도를 상대 속도라고 하는 거야. 얘가 0인 경우. 이런 경우죠. 됐죠? 자, 자석이 S극을 코일에서 원리합니다. 그럼 뭐가 돼? 가지마! 그렇죠? 그 다음 N극을 오게 되면 뭐가 돼? 오지마! 됐죠? 자, 그 다음 코일을 자석의 두 극 사이에서 회전시킵니다. 회전시키면 N극과 S극이 어떨 때는 N극이 다가오다가 S극이 멀어지고. 맞아? 그러면서 오지마 가지마 오지마 이런 식으로 반복됩니다. 돼요? 그 다음 자석 근처에서 코일을 자석에서 멀리한다. 가지마! 움직이지 않는다. 요거죠. 정답은 몇 번이야? 5번입니다. 자, 어려운 거 없고요. 자, 3번입니다. 자, 자석을 가까이 하거나 멀리 하는데 자, 한번 볼게. 잘 봐.
현재 여기 빨간색을 우리가 N이라고 하고 파란색을 S라고 가정하자. 니들 이거 색깔 외울 필요 없어요. 왜냐면 실제 시험 문제에서 칼라로 나오지도 않고요. 그치? 끼껏해 여기 써 있습니다. NS. 알겠니? 그리고 실제 시험 문제는 흑백이죠? 색깔 외우면 바보 같은 소리야. 하는 거 아니야. 자, 그러면 먼저 N극이 다가온다고 하자. 다가오게 되면 얘가 없다고 쳐봐. 얘는 평화로운 녀석이지. 자기장의 영향을 하나도 안 받잖아. 그래서 저 멀리 여기가 N극이다. N극 자리가 밑으로 쭉 내려오게 되면 요 N극에서 나오는 자기장의 영향을 얘가 받아 안 받아? 받지. 어떻게 받아? 점점 다가오게 되면 세져. 그러면 누구 때문에 자기장이 없다가 생긴 거야? 요 자석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다가오는 걸 싫지? 다가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 새끼를 밀어버려요. 되니? 그럼 밀기 위해서는 청력. 청력은 같은 극이야? 다른 극이야? 같은 극. 그래서 위쪽이 N극, 아래쪽이 S극이 되는 거야. 이해됐냐? 됐어요? 자, 그래서 이게 바로 뭐에 해당되는 거야? 오지마! 요거에 해당되는 거야. 오지마니까 가로 열고 청력이 되는 거고, 항상 머릿속에 기억하세요. 전자유도에서 전자유도는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얘가 움직이든지 아무튼 누가 움직여. 그럼 운동에너지가 있었을 거 아니야. 맞지? 그 운동에너지를 뿌린 거야. 뭐 한 거라고? 운동에너지를 뿌려서 전기에너지를 바꿔주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운동에너지를 뿌리기 위해서는 떨어지는 녀석이 못 떨어지도록 방해하는 쪽으로 항상 힘이 존재해. 그럼 이번에는 거꾸로다. 이렇게 해서 요 검육의 눈금이 오른쪽으로 갔다고 치자. 이거를 우리가 플러스 전기라고 할게요. 편의상. 됐어? 편의 플러스 전기. 그러면 얘들아,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으로 가면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전기가 되는 거고, 요 각도 폭이 있지. 폭이 세. 그럼 뭐야? 전기가 센 거야. 폭이 약해. 전기가 약한 거야. 알겠니? 그렇게 알고 계셔야 돼.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지운다. 지우고 내려왔던 녀석이 이제 멀어지는 거예요. 도망갑니다. 됐어? 그럼 항상 전자기유도는 운동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힘이 존재한다고 했지. 그래서 얘를 못 가게 하기 위해서 뭐가 되겠어? 가지마! 그럼 가지마라 가려면 인력이 존재해야 돼. 이건 쓰는 거 아니죠. 못 써요. 두 개를 동시에 쓰면 헷갈려. 하나만 쓰는 거야.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뭐가 되는 거야? S극이 되는 거야. 맞아? 되니? 그럼 S극이 되면 야, 니네 알지?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습니다. 원형 코일에서 이렇게 하면 N극이지. 요 네 손가락이 전류 방향, 엄지 손가락이 N극 방향. 그럼 얘가 이렇게 전기가 흐렸다는 얘기는 위에가 S하고 밑에가 이제 N으로 바뀌었어. 그럼 전류가 거꾸로 흘러야 되지. 맞아? 그럼 아까 위에가 N극 되면 오른쪽이 플러스 전기라고 했지. 가정을 한 거야. 그럼 위에가 S, 아래가 N. NS가 바뀌었네? 그러면 검육의 바늘이 어느 쪽으로 돌까? 왼쪽으로 돌고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해? 마이너스. 그럼 내가 이걸 가지고 왔다 갔다 왔다 이렇게 하시면 뿔마 검육의 바늘이 왔다 갔다 하고요. 검육의 바늘이 왔다 갔다 하는 걸 통해서 우리는 교류 전기가 발생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지. 되니? 그래서 전자기유도는요 무조건 교류입니다. 다시 한번 뭐라고? 전자기유도는 무조건 뭐라고? 교류야. 이 검육의 바늘이 좌우 왕복을 합니다. 이건 써야 돼.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뭘 할 수 있어? 교류 전기가 발생하는구나. 교류 전기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1초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60번씩 플러스 마이너스가 교대로 바뀌는 거.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해? 교류 전기, 교류 전류 이렇게 불러요. 보통 이거를 기호로 쓰면 AC라고 합니다. 뒤에 팔자 붙이면 안 된다. 됐죠? 왜? 내가 뭐라고 했거든. 팔자 붙이지 말라고만 했지. 굳이 입으로 얘기 안 해도 다 알아요. 자, 그럼 이제 내가 이걸 가지고 천천히 왔다 갔다 했어. 근데 여기 움직이는 왕복하는 각도가 10도 정도 됐는데 겁나 빠르게 움직였다고 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 각도가 20도, 30도 그런 식으로 멀어져요. 그 다음 자석을 겹쳐서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로 자석수를 늘렸어. 역시 왕복 운동하는 폭도 증가할 테고 코일에 가문수를 넣어도 폭이 증가합니다. 됐어? 자, 근데 이제 웃긴 게 있어. 자, 요건 지우고 또 설명할 거 많아요 여기. 그리고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왜? 내년에 또 나오니까. 너 왜 손가락 다쳤냐? 아이고. 그나마 다행이네. 이 손가락은 살아있고 이 손가락이 다쳐서. 아이 됐어 이 새끼야. 나한테 굳이 이렇게 보여줄 필요는 없잖아. 그지?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살펴볼 거. 아까 선생님이 여기를 N극이라고 했고 여기를 S극이라고 했고 다가온다고 했지. 됐어? 그럼 여기가 무슨 극이 된다고 했어? 코일 위쪽. N극이 되죠. 자, 이제 여기가 N극 되면 동동동동 오른쪽 간다고 치는 거야. 됐어? 자, 이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위에다가 약간 필기 좀 할게. 자석의 아랫부분이 N극이고 N극이다. N극이 다가옵니다. 가까이 합니다. 그러면 코일의 위쪽은 무슨 극이 된다고 했어? N극. 맞죠? 그래서 가까이 오게 되면 오지마 이 새끼야! 라고 하면서 이쪽으로 자기력이 존재할 거야. 맞죠? 되니? 그렇다면 이번에는 N극이 멀어집니다. 그럼 얘는 뭐가 돼? 뭐가 돼? 이거는 오지마가 됐지만 이건 뭐가 돼? 가지마! 그럼 가지마니까 잡아 당길 거야. 그래서 위쪽이 S극이 돼. 아, 가까이 오던 게 멀리 했어. 자석의 극은 똑같고 가까이가 멀리 바꾸면 아, 그러면 전류가 바뀌는구나. 얘가 오른쪽이었으면 얘는 왼쪽으로 바뀌겠지. 됐어? 자, 이번에는요. 여기 S극이다. 지운다. 여기 S극이고 위에가 N극이고 이번엔 다가와. 가까이야. 자, 그러면 얘 뭐가 돼? 오지마! 됐어? 그래서 위쪽이 무슨 극이 돼? S극이 되겠죠. 맞아? 그래서 위쪽이 S극이 되면서 얘 오지마야 가지마야? 오지마! 그래서 이쪽으로 자기력이야. 자, 항상 봐봐. 하나 더 할까? 그냥 다 얘기하죠. 다가오면 못 오게끔. 내려오면 못 내려오게. 멀어지면 못 가게 위로. 전부 힘의 방향은 뭐예요? 운동의 반대. 기억해.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입니다. S극이 멀어지게 되면 이거 뭐가 되겠어? 얘가 이제 멀어져. 가게 만들어요? 못 가게 만들어요? 못 가게 만들지. 그치? 가지마! 잡아당기죠. 멀어지면 또 자기력 반대. 자, 그러면 얘는 무슨 극이 되겠냐? 못 가게 하니까 S극이 아니라 N극으로 바뀌겠죠. 아, 여기 N극. 그래서 잘 봐. 오른쪽, 왼쪽, 왼쪽, 오른쪽. 그때 재밌는 게 있네. 자, 이거를 연습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한번 써준 거예요. 여기가 N극이었지. 여기도 N극이지. 똑같은 전류가 흐르지. 그치? 여기가 S극이지. 여기도 S극이지. 똑같은 전류가 흐르지. 그치? 똑같은 전류가 흐를 조건은 뭐야? N극이 S극으로 되고 가까운 게 멀어지게 되고 반대의 반대면 그대로야. 이거 외워둬. 알겠어? 다시 한번. 자석의 극이 반대. 그 다음 운동 방향 반대. 즉 반대면 어떻게 된다? 그대로. 그래서 내가 이걸 얘기할 때 니들한테 이런 얘기 했었죠. 우리나라 말에서. 그치? 강한 긍정, 이중 부정은 강한 긍정이다. 맞아?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야. 사랑한다는 얘기죠. 겁나 많이 사랑한다는 얘기죠. 그거하고 똑같은 거야. 반대의 반대는 그대로야. 이거 앞으로 머릿속에 팍 박아 놓으세요. 알겠니? 나중에 문제 풀 때 이거 일일이 다 계산 안 해. 알겠어? 반대의 반대는 그대로다. 아시겠습니까? 됐죠? 자, 이제 문제 풀 기본 조건이 완성됐으니까 문제 풀어봅시다. 전자유도 맞아요.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 변화니까 유도 전류 한판 맞네요. 자석의 역학적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바뀌는데 조심할 거 무조건 전자기유도가 나오면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뭐라고? 역학적 에너지 보존돼? 안 돼? 안 돼.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는데 역학적 에너지 일부가 전기 에너지로 바뀌어.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되지 않지만 전체 에너지 총량은 일정하게 유지돼. 이걸 뭐라고 해? 에너지 보존. 그럼 일종의 역학적 에너지 손실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바뀐 거야. 자, 자석을 코일 속에 놓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러면 자기장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검유계 바늘이 움직이지 않는다? 제로. 맞죠? N극을 가까이 할 때, 멀리 할 때 검유계 바늘은 반대죠. 반대. 그쵸? 가까이, 멀리, 반대. 그쵸? 가까이, 멀리, 반대. 맞죠? 정답은 그래서 몇 번? 5번. 자, 오른쪽. 자, 전자기유도를 이용한 발전기다라고 해서 얘들아 발전기에다가 동글뱅이 치시고 발전기에 동글뱅이 치시고 자, 발전기가 나오면 항상 머릿속에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이 용어 기종 기억 좀 하세요. 자, 얘들아 니네 운전할 때 손으로 하니 발로 하니? 둘 다 하죠. 그치? 근데 엑셀하고 브레이크는 발로 하죠. 그치? 근데 운전해서 내가 엑셀하고 브레이크 안 밟고 핸들만 돌린다고 뭐 움직여요? 안 움직이죠. 그치? 그래서 운전은 발로 하는 거야. 알겠어? 운전은 발로 하는 거야. 그래서 외워. 운전발입니다. 뭐라고? 운전발. 운전발 뭔 뜻이야? 운동이 전기로 바뀌는 게 발전기야.
그러면 전기가 온동으로 바뀌면 발전기야? 아니, 그건 전동기야. 그래서 선생님, 책을 보니까 운동 에너지가 아니라 역학적 에너지가 나오는. 야, 역학적 에너지 종류가 운동 에너지잖아. 상관없죠. 자,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 뭐가 움직이는 거야? 잘 봐. 둘 중에 하나야. 첫 번째 자석 고정, 얘가 움직이든지 코일이. 두 번째 코일 고정, 자석이 움직이든지. 이거는 간이고요. 실제는 어떻게 돼? 코일이 겁나 큰 게 있고요. 가만히 있어. 그 다음 그 안에서 자석이 윙 하고 돌아요. 알겠니? 자, 1번 발전기 외부에서 전달하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포인트가 뭐냐면 얘가 돌아가야 되잖아. 이 회전을 시키는 주어가 누구냐? 물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면서 얘를 회전시켜. 수력 발전. 물을 끓여. 뭘로? 석탄 석유를 가지고서. 그런 다음에 끓인 물 가지고 수증기가 나오겠죠? 그 수증기가 얘를 막 돌려. 그게 바로 뭐에 해당되는 거? 화력 발전. 그치? 원자 핵 분열 발전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핵 발전이라고 하는 거야. 무거운 우라늄 원자들이 있어. 얘네들이 가볍게 되기 위해서 쪼개지면서 질량이 감소하거든. 그때 이 질량 감소에 따라서 에너지가 빠이 하면서 나와. 오케이? 그러면서 그 뜨거운 열 가지고 뭐를 할까? 물 끓여. 알겠어? 물 끓인 다음에 수증기로 바꿔서 수증기가 얘를 막 돌려. 그게 바로 핵발전. 자, 지금 앞으로 이제 우리 앞으로 너희들이 내 나이 정도 되면은 아마 실용화가 될 것 같은데 핵융합 발전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가벼운 원소인 수소애들을 높은 온도 고온 고압에서 반응을 시킵니다. 그럼 얘네들이 무거운 원자로 바뀌면서 그때 또 무슨 일이 벌어져? 또 막대한 열이 나와. 그래서 그 막대한 열 가지고서 어떻게 전기로 바뀔까? 물 끓여. 뭐라고? 또 물 끓이는 거야. 야, 기술의 한계가 웃기지 않냐? 니네 최초의 엔진이 뭐야? 증기기관. 그 증기가 뭐야? 수증기, 스팀. 그때도 물 끓였잖아. 1018세기 때. 지금도 물 끓이고 있어요. 앞으로도 물 끓일 것 같아요. 알겠니? 야, 증거기관으로 만약에 우주선 만든다면 대박이겠다. 말도 안 되죠. 됐지? 자, 그래서 1번. 그래서 외부에서 전달하는 운동 에너지. 근데 니들 밑에 살짝 보면 운동 에너지는 없고 역학적 에너지가 있죠. 됐죠? 그 다음 날개가 회전을 하게 되면 자석과 코일이 회전한다라고 돼 있어. 자석 사이의 코일이. 이때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이 바뀝니다. 그래서 자기장이 변화해서 유도 전류에 의해 전기 에너지가 발생하는 거죠. 잠깐만, 이 유도 전류가 발생하는 것을 전자유도라고 쓰면 되겠구나. 역자전. 정답 2번. 자, 5번. 발전기에서 일어나는 에너지 전환은 운전발. 2번이네요. 됐죠? 자, 역학적 에너지가 비대에너지로 바뀌는 거. 이거 제일 대표적인 게 뭐가 할 것 같아? 우리 발전소 뭐 이런 데 가면 전기 체험 뭐 이런 거 있고 자전거 한 대 있고 그냥 거기 가서 막 움직이면은 막 페달 돌리면 전기 빛 발생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근데 사실 그것도 발전기가 들려 있어. 알겠니? 역학적 에너지가 곧장 빛으로 바뀌는 거 그런 건 없어. 알겠어? 그런 건 없습니다. 발전기를 통해서만 빛으로 바뀝니다. 자, 6번 볼게요. 발전기 내부에는 자석과 코일 맞고요. 얘네들의 상대적인 운동 때문에 전기가 발생합니다. 자석과 사이에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받는 힘을 이용한다? 힘을 받는다? 이게 바로 뭘까? 전기가 운동으로 바뀌는 거야. 이게 뭐야? 전동기. 영어로 뭐라고 해? 모터. 그래서 요거는 안 됩니다. 이건 발전기의 반대야. 발전소에선 발전기를 회전시켜 전기 에너지를 생산한다. 맞고요. 이때 발전기를 회전시키는 원동력에 따라 발전 방식을 나타내는 거죠. 정답은 기억 디귿 3번. 넘겨. 발전소에서 전기를 생산합니다. 발전을 합니다. 야, 발전한 다음에 발전소에서 다 내 거야. 니들 전기 안 줄 거야. 이러니? 아니죠. 다 세상으로 막 전기를 뿜뿜뿜뿜 나눠주죠. 그건 뭐라고 할까? 전기를 전송시키는 거. 보내주는 거. 뭐라고 할까? 정답 다 알려줬는데. 두 글자로. 전기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건 발전. 발전한 전기 에너지를 사방팔방으로 보내주고. 뭐? 그치, 송전, 보낼 송자. 아까 전송한다고까지 얘기했는데 그때 송전할 때 이용하는 전선을 뭐라고 해요? 송전선. 송전할 때 송전선이 위에 있으면 좋아, 아래에 있으면 좋아? 위에. 왜? 고전압이거든. 고전유거든. 그거 건드리면 즉사야. 알겠어? 그래서 송전탑이 있는 거죠. 맞아요? 너네 혹시 전기 감전 영상 보고 싶으면 유튜브 찾아봐. 거기에
고압 송전선 요거에 중국에서 그런 일 많이 일어나거든. 이게 무슨 철탑 가져가다가 4명이 끌고 가다가 여기에 탁 걸린 거야. 탁 닿자마자 사람 몸에 불 붙는데 3초도 안 걸렸어. 그 정도로 무섭습니다. 알겠니? 니네 그래서 고압선 설비 기사가 하루 일당이 90만 원인가 100만 원인가 그래. 하루 일당. 알겠어? 뭐 물론 베테랑인 게 있죠. 근데 그 사람들은 목숨값이에요. 목숨값. 알겠어? 물론 안전장비들 뭐 이렇게 한다 치더라도 만약에 혹시라도 뭐 고무 절연체 뭐 이런 옷이 찢어졌거나 뭐 장갑이 뭐 벌어졌거나 그래가지고 전기가 내 몸에 들어가 즉사 아니면 전신 화상이야. 그래서 목숨값이야. 되게 위험해. 그리고 보통 그런 거 할 때 어디서 해? 위에서 하지. 위에서 합니다. 그것도 있어. 고압을 위에서. 나 같은 쫄보는 못해. 알겠니? 최초의 여성 기사 어때? 괜찮아? 무서워? 죽을 수도 있어. 죽는 사람 많이 봤어.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거 됐고요. 자, 7번인가? 자, 풍력 발전은 바람의 역학적 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 에너지 생산한다. 맞습니다. 단점이 있죠? 너무 시끄러워요. 그렇죠? 그럼 수력 발전은 물의 높이차를 이용하여. 맞아요. 이 높이차를 전문용어로 수위차. 됐지? 그래서 발전기를 돌려 전기를 생성. 정확하게 말하면 물의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 바뀌고 운동 에너지가 발전하는 겁니다. 화력 발전은 연료를 태운 열 에너지를 이용하여 수증기의 운동 에너지로 바뀌는 거죠. 자, 이때 열 에너지를 발생시킬 때 연료가 갖고 있는 에너지가 이게 화학 에너지야. 이게 화학 에너지. 알겠니? 그래서 연료가 갖고 있는 화학 에너지가 열 에너지, 운동 에너지, 전기 에너지. 됐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 니은입니다. 8번. 자, 이건 지난번 탐구할 때 얘기했었다. 자, 여기에서 네오디뮴 자성 세죠. 작지만 강한 놈이야. 이걸 자꾸 왔다 갔다 하게 되면 불 들어왔다 꺼졌다가 불 들어왔다 꺼졌다가 이런 식으로 깜빡거리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됐니? 그러면서 깜빡입니다. 깜빡인다는 얘기는 전류방향이 바뀌었다는 얘기야. 이게 바로 뭐의 원인이냐? 교류의 원인이야. 교류가 생겨났다는 증거야. 간이 발전기를 흔드는 동안 발광 다이오드의 불은 꺼지지 않는다. 깜빡깜빡. 너희들 머릿속에 있는 지식도 깜빡깜빡. 그죠? 간이 발전기를 흔드는 동안 역학적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바뀌었다. 운전발 맞아요. 간이 발전기를 여러 번 세게 흔들어주고 멈추면 바로 꺼지죠. 뭐라고? 바로 꺼집니다. 한동안 아닙니다. 됐죠? 자, 그러면 정답은 기억하고 디귿 2번. 자, 9번입니다. 이거 개빡센데. 그치? 개빡세요, 이거. 자꾸 막 소리 내는데, 야, 그것도 옛날 꼬마 정부 써. LED도 아니고. 그죠? 자, 이걸 왜 안 줬냐? LED는 효율이 높아서 내가 돌린 만큼 빛이 좀 충분하거든? 이 꼬마 전구는 일단 열 나오고, 그 다음에 열 나오는 도중에 빛으로 바뀌는 거야. 효율이 극히 낮아요. 정 이런 거 하고 싶으면 LED 달린 걸로 사세요. 알겠니? 자, 전구에는 유도절이 고른다. 맞습니다. 콘 발전기 내부에는 자석과 코일이 있고 얘네들 중에 하나가 상대적인 운동. 맞아? 그다음 손잡이를 돌리는 운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 운전발. 맞네요. 전구에서는 전기 에너지가 빛 에너지로 전환. 맞아요. 근데 전기가 빛 에너지로만 그건 틀려. 무조건 모든 가전제품은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손실 에너지가 발생합니다. 그 손실 에너지 제일 대표적인 게 뭐야? 열. 드근드근하죠. 손잡이를 더 빠르게 돌리면 전구의 불빛이 더 밝아지죠. 정답 몇 번? 5번. 오른짝. 10번입니다. 전기 에너지 형태를 바꾸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해? 전환이라고 하죠. 원래 정확하게 에너지 형태를 바꾸는 거.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해? 전환이라고 하는데 이 전환 시에는 어쩔 수가 없어요. 내가 100개 에너지를 100개의 또 다른 에너지로 바꿀 수 있어? 아니, 그건 안 돼. 무조건 바꿀 수 있는 건 100보다 내가 갖고 있는 걸 100% 주면 100% 이하입니다. 이하도 안 돼. 미만. 손실 에너지는 무조건 발생해. 그래서 에너지를 자꾸 바꾸잖아? 그럼 자꾸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 값이 줍니다. 알겠니?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해? 손실 에너지. 그래서 전기 에너지를 전환시킬 때 어쩔 수가 없어요. 손실 에너지는 무조건 발생하는 거예요. 하지만 손실 에너지도 전체 에너지 총량에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죠. 그래서 에너지가 보존된다는 얘기야. 이걸 뭐라고 불러? 에너지 보존 법칙. 하지만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 안 된다고 했다. 까먹지 마. 자, 전등 볼게요. 자, 전등, 전구, 전기가 빛으로. 요런 제일 대표적인 게 형광등, 백열전구, LED.
스피커, 전기가 소리. 원래는 이거야. 전기가 운동, 운동이 소리. 원래 소리의 정의가 뭐야? 공기를 진동시키는 거죠. 그지? 선풍기, 전기가 운동으로 그래서 전동기, 모터가 들어가 있죠. 전기 다리미는 전기가 열로만 열과 바람도 발생하잖아. 운동도 바뀌죠. 아, 다리미구나. 아, 미안. 헤어드라이인 줄 알았어. 쏘리. 다리미였어. 다리미. 맞죠? 자, 헤어드라이어요. 전기가 여기 내가 이걸로 본 거야. 열로도 바뀌고 운동도 바뀌죠. 맞잖아. 운동도 있잖아. 운동. 바람 나오잖아. 바람. 자, 11번. 에이? 이가 왜 내려오니? 11번. 뭐? 예? 네? 뭐 이 새끼야. 뭐 말을 해. 자, 선풍기를 사용할 때 전기 에너지가 다양한 에너지로 바뀌는데 요 열 에너지가 손실이에요. 자, 처음 에너지가 3000이면 다 합해도 3000이죠. 어려운 산수네. 2300에 3000 되려면 얼마 필요해? 700. 됐죠? 700. 그럼 얘들아, 이거에서 좀 알아보자.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해? 공급한 에너지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 공급한 거. 실제 선풍기의 목적은 뭐예요? 바람 나오는 거니까 운동 에너지죠. 이게 사용한 값이야. 이거는 사실 필요가 없잖아. 야, 선풍기에 나오는 바람 소리가 듣기 좋아서 전 선풍기를 킨답니다. 개또라이가 어디 있어, 이씨. 그치? 그래서 우리 공급한 에너지 분의 사용한 에너지 이런 걸 하면 효율이라는 걸 우리가 구할 수 있단다. 뭘 구해? 효율. 효율은 뭐야? 내가 공급한 거를 얼만큼 유용하게 사용했니? 낭비 얼만큼 했어? 이런 거 따지는 비율. 이걸 효율이라고 해요. 그래서 효율은 2라고 쓰고요. 2는 어떻게 구하? 쓱 구하시면 됩니다. 뭐라고? 쓱! 쓱은 뭐야? 공급한 에너지분의 사용한 에너지. 지금 그렇다면 얼마가 되겠어? 이게 3000이고 2000이니까 얘는 3분의 2가 되는 거고 미리 좀 알아둬라. 효율은 1보다 항상 아래야. 선생님 여기다가 100을 곱하면 그게 바로 퍼센트입니다. 알겠어? 그래서 효율은 항상 100%보다 아래예요. 같다라고 놓으면 돼? 안 돼? 안 돼. 손실은 무조건 발생하니까. 여기선 요 놈하고 요 놈도 손실입니다. 아, 요것도 써줄게. 요것도 손실이야. 야, 날아가는 소리를 다시 잡아가지고, 그치? 다시 에너지를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12번. 자, 휴대폰 똑똑이 폰이 있네요. 그치? 야, 누가 봐도 갱역시다. 니들이 좋아하는 아이폰 없다. 자, 전기 에너지가 얼마 공급되는지 모르겠지만 소리, 빛, 운동 이게 주로 바꾸는 거고. 맞죠? 열은 어쩔 수 없이 생겨나는 손실 에너지죠. 됐죠? 자, 휴대전화의 화면에서 전기 에너지는 빛 에너지로. 그때 효율을 좀 높이기 위해서 우리는 무슨 짓거리 하죠? 전기를 좀 적게 먹는 LED 같은 걸 쓰죠. 여기다 형광등 달고 다니는 거 본 적 있니? 못 봤죠? 자, 그다음 휴대전화에 공급된 전기 에너지는 한 종류의 에너지로만 아니죠. 여러 종류 써 있죠. 그다음 휴대전화에 공급된 전기 에너지 총량은 휴대전화에서 전환된 에너지 총량과 같다. 이걸 뭐라고 불러? 에너지 보존. 단 여기에 뭐도 들어가야 돼? 열 에너지 같은 손실 에너지도 껴 들어가야 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정답은 3번 넘겨. 자, 소비 전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저거 힘이에요? 아닌데요. 전기의 힘은 전기력이라 하고 전력은 정확한 개념은 이거야. 1초당 사용한 전기 에너지를 우리가 전력이라고 해요. 뭐라고? 초당. 다른 말로 1초당 사용한 전기 에너지의 비율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해? 소비 전력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소비 전력은 어떻게 구합니까? 라고 하면 전기 에너지를 시간을 나눠. 그럼 거꾸로 전력에다가 시간을 곱하면 바로 뭐가 나와? 전력에다가 시간을 곱하면 전기 에너지가 나오죠. 이게 무슨 얘기인지 다시 한번. 소비 전력은 우리가 P라고 쓰는데 이 P는요. 전기 에너지를 뭘로 나눠준다고 했어? 시간 T로 나눠줘. 됐어? 그래서 내가 아까 이 얘기한 거야. 전기 에너지는 전력에다가 T만 곱하면 된다. 근데 이 전기 에너지 구하는 공식이 V 곱하기 I는 T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V에다가 I를 곱하면 P가 나온다라고 해서 그 유명한 공식 VIP 공식이 완성이 되는 거죠. 됐죠? 그때 이 VIP 공식을 쓸 때 반드시 머릿속에 기억해야 될 거. 오메 법칙은 기본이야. 알겠어? 자, 그 다음 얘 단위는 W라고 쓰고 뭐라고 읽어? 와트. 1와트의 뜻은 뭐예요? 1초당 1줄씩.
됐죠? 자, 1번. 소비 전력의 단위는 와트, 킬로와트. 킬로가 들어가면 10의 3제곱이다. 소비 전력이 1와트입니다. 라고 했어. 그럼 1와트면 1줄/세크고 그 다음 1초 동안 1줄. 맞네요. 전격전압을 걸었을 때 전격전압 규격에 맞춰서 이 가전제품이 정상 작동하기 위한 전압.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해? 전격전압. 됐어? 우리나라 거는 몇 볼트에 연결해 줘야 돼? 220. 그렇죠? 그러면 전기기구가 소비하는 전력을 전격 소비 전력. 맞아요. 규격에 맞췄다 전격. 그럼 규격에 맞춘 소비량이 나오죠. 자, 1와트시라고 돼 있어. 1와트시는 1와트 곱하기 1아워죠. 여기가 틀렸지. 1시간. 그 다음 1와트시는 1000줄이다. 이것도 틀렸습니다. 왜 틀려? 잘 봐. 1와트가 1줄/세크고 1아워는 3600초잖아. 그치? 그래서 얘는 얼마가 나와야 돼? 3600줄 나와야죠. 됐죠? 아니면 3.6kJ 이렇게 쓰던가. 정답은 4번, 5번입니다. 넘겨. 자, 14, 15번입니다. 자, 220V 880W짜리 전열기가 있어. 야, 이 제품 정상 작동하려면 따뜻한 겨울을 보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몇 볼트에 연결해야 돼? 220. 그러면 1초에 몇 줄씩 쓰는 거야? 880줄. 그렇죠? 그게 이 뜻이고요. 자, 이거 누가 봐도 뭐야? V. 이거 누가 봐도 뭐야? W. 그렇죠? 되니? 되냐? 그러면 중간에 뭐가 안 보여? I가 안 보이지. VIP잖아. 이게 V, 이게 P잖아. 그러면 I는 얼마입니까? 라고 하면 4A예요. 끝났죠? 됐죠? 그 다음 또 이런 거 물어보겠죠? 이 전열기가 전열기 깡패잖아. 저항값 있어 없어? 있죠? 그치? 그럼 저항 얼마예요? 라고 물어보시면 R은 I분의 V죠. I가 얼마야? 4. V가 얼마야? 220. 없어지고 사라지고 몇 옴짜리? 55. 자, 지금 책에 없으니까 내가 알려주는 거야. 됐어? 됐니? 자, 나머지 문제 풀어보자. 이 전열기를 전격 전압에 연결해서 5분 동안 사용했는데 전기 에너지 구하래. 내가 뭐라 했지? 전기 에너지 어떻게 구하라겠지? 전력 곱하기 초라고 했었죠. 기억나냐? 전력이 얼마야? 880. 그래서 얘는 880W에다가 5분이라고 했으니까 몇 초? 300초. 그러면 잘 봐. 공이 하나, 둘, 세 개가 붙지. 그쵸? 세 개. 그리고 요걸 하면 264가 붙어. 그러면 얘는 이렇게 쓰겠네. 264 공 3개죠? 그래서 킬로줄 이렇게 쓰던가. 264 000줄. 정답은 몇 번? 5번. 됐죠? 자, 그 다음 15번입니다. 전력량 구하래요. 자, 전력량은 전력이 항상 기준이야. 그치? 전력 곱하기 C지, C. C란 얘기는 hour. 그러면 여기 60분이라고 했으니까 뭐라고 써야 돼? 1hour. 그럼 만약에 10분이면 뭐라고 써야 돼? 6분의 1이죠. 아, 참, 저 새끼는 1시간이 60분인 것도 몰라죠. 너 외계인이지? 너 외계에선 삐리비비빙뽕뽕뽕뽕 땅, 그치? 많이? 너 외계어로 한 건데? 자, 그래서 880W시 정답 2번. 자, 16번. 자, 이 LED에 표시된 게 220V에 연결하면 1초에 20줄 씁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여기에 만약에 20줄이 아니라 20W가 아니라 40, 60, 100 이렇게 돼 있으면 겁나 밝은 거야. 왜? 에너지를 많이 쓰니까. 알겠니? 아, 전구의 밝기는 와트수에 비례하는구나. 그렇죠? 그것도 알아두시고. 이 전구는 220에서 제대로 작동합니다. 그래서 이 220V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 전격 전압이라고 하죠. 이걸 뭐라고 한다고? 전격 전압 이렇게 부르는 거죠. 전격 소비 전력은 20W 맞아요. 전격 전압에 걸었을 때 1초에 20줄 이게 바로 20줄/세크 20W 맞잖아. 전구를 오래 사용할수록 전기의 소비 전력은 증가한다. 야! 소비 전력은 일정 뭐라고? 일정 대신 소비 전력량 증가. 당연한 거 아니겠어? 맞지? 1초당 사용한 에너지는 똑같다니까? 다만 오래 쓰면 많이 쓰면 무슨 일이 벌어져? 전기요금 폭탄. 그치? 그래서 소비 전력량이 증가하는 거지. 전력은 일정합니다. 전구를 오래 사용할수록 전력량 증가. 맞잖아. 정답 4번. 이런 건 낚이시면 안 돼요. 선생님 저는 근무만 합니다. 돌아서면 있고. 그치? 또
반 뭐 우양우 좌회전에도 있고 그러면 저는 이거 다음번 나오면 까먹을 거랍니다. 다음번에 이런 거 틀리면 금붕어로 취급하겠어. 알겠냐? 오! 72살이야? 오씨 하라범! 너 있네! 놓친네! 야씨 5세 이렇게 써 있잖아. 72세 맞잖아. 72세 맞잖아. 맞잖아. 오 72세 할아범이네. 어이 왜 여기 계십니까? 응? 아 외계인에서는 아 니네 동네에선 72세면 나이가 젊은 편에 속하냐? 아 그렇구나. 수명 한 720살? 그럼 10살이네? 7번 소비자력이 50W입니다. 그 다음 한 놈은 1500W예요. 그렇지? 몇 배 차이니? 30배죠? 1대 30이죠. 야, 이 정도 산수는 해줘야지. 그렇죠? 자, 선풍기가 3초 동안 사용하는 전기에너지라고 했어. 자, 전기에너지 구하라고 했으니까 전력 곱하기 시간이죠? 50 곱하기 3 하시면 되죠. 맞네요. 전기다리미가 1분 동안 소비하는 전기에너지라고 했어. 자, 그러면 전력 1500 곱하기 1분이라고 했죠? 60초. 그럼 이거 얼마가 나와? 9만 나오지 9만. 너는 1500은 아니야. 선풍기를 2시간 동안 사용합니다 라고 돼 있어. 그쵸? 2시간 사용해서 소비하는 전력량 얼마입니까? 라고 했어. 자, 선풍기니까 50W짜리로 계산해야죠. 50W 곱하기 2hour 100W씩 맞네요. 자, 20분이라고 돼 있습니다. 주원아 20분이면 몇 시간이니? 그렇지. 그래서 얘는 1500W 곱하기 3분의 1 hour 500W씩 맞네요. 같은 시간 동안 사용했을 때 소비한 전기 에너지는 그러면 이거 1초당 사용하는 에너지 이거 정의로 문제 풀면 되잖아. 같은 시간이니까 같은 시간이면 1초 이걸로 비교하는 거야. 아니면 이 자체가 뭐에 해당되는 거야? 이 말 자체가 전력 물어보고 있는 거야. 전력. 그죠? 왜? 전력의 개념이 초당 전기 에너지니까. 같은 시간 동안 사용한 거. 그래서 1대 30 맞네. 정답 몇 번? 2번. 18번 민지네 집이래. 그렇죠? 야 민지네 집에 가전제품이 4개밖에 없어. 우리 어쩔 수가 없어. 이따 수업 끝나고 알겠어? 수업 끝나고 돈을 좀 걷자. 민지 좀 도와주자. 민지 좀 도와주자고. 이거 불쌍하잖아. 청소기하고 선풍기하고 세탁기하고 텔레비전밖에 없대요. 다리미도 없고요. 내가 민지 아빠야. 알겠죠? 날 도와달라는 얘기죠. 뭐? 싫어? 그래 네가 걷어서 도망가지 말고 날 갖다 줘. 알겠죠? 1인당 1억씩은 낼 수 있잖아. 네 하셨습니다. 고마워. 2번 하셨으니까 2번 낸 날 2억원 감사합니다. 그치? 나 요새 몰랐는데 야 요새 유튜브 보다가 중국에서 뭐 이상한 거 봤어. 여자들이 막 이렇게 나오더니 갑자기 막 뭐 이렇게 같이 이렇게 춤추면서 맘맘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지만 나 그거 겁났어. 이게 뭐야 이게? 쇼츠 보다 보면 뭐 이상한 거 나오잖아. 근데 거기에서 얘네들이 한국말을 따라하는 거야. 오빠 감사합니다. 오빠 뭐 이러는데 웃겨 죽는 줄 알았어. 그게 뭐냐? 응? 아? 이 새끼 이거 수상한데 왜? 그렇지. 한참 그 궁금할 나이지. 72세면. 그렇지? 72세면 궁금할 나이죠. 당연히 궁금하죠. 안 궁금하겠어? 우주에선 그런 거 본 적도 없는데 지구 와서 모든 게 생소로운 거죠. 그죠? 자, 보자. 민진의 집에 사용하는 전 가전제품의 소비 전력. 자, 220, 220, 220, 220. 모두 얘네들은 220V에서 적당하게 사용해 가기 되기 때문에 니네 그거 알지? 직구석은 무조건 모두 병렬 연결이에요. 이거는 문제하고 상관없이 좀 알아둬. 맞잖아. 이거 전부 직렬 연결하잖아? 그럼 이 새끼가 만약에 220V 공급했는데 얘가 만약에 198V 아니야 어렵다. 200V를 먼저 쳐먹었어. 그럼 나머지 20V의 에너지를 얘네들이 나눠 먹어야 돼. 큰일 나죠. 그렇지? 그래서 직구석은 무조건 병렬이다. 알겠지? 자, 텔레비전은 1초에 에너지 얼마? 100줄이죠. 단위가 틀렸죠. 청소기가 있어 여기 1시간 동안 얼마입니까? 라고 돼 있어. 요거 계산하셔야죠. 계산하셔야 돼. 자, 그러면 잘 봐. 80W 곱하기 1hour. 자, 그러면 이거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80 곱하기 1W시네? 그럼 1W시는
3600줄이네. 됐어? 그러면 잘 봐. 공이 3개가 붙으니까 킬로줄로 바뀔 테고 36 곱하기 8 하시면 되지. 그럼 38에 24, 68에 48, 288. 맞네요. 288. 맞죠? 자, 세탁기를 2시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세탁기 여기. 그럼 150와트 곱하기 2hour. 맞네요. 청소기를 30분 동안이라고 했어. 30분. 30분이니까 선풍기 청소기구나. sorry. 80와트 곱하기 2분의 1 hour. 맞네요. 같은 시간 동안 가장 작은 전기를 쓰는 거 전격 소비 전력이 제일 작은 거 선풍기네요. 됐죠? 정답은 1번. 19번. 220V의 전원이 공급되는 민수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 민수도 불쌍하다. 아이고 씨. 이거 봐. 3개밖에 없어. 맨날 녹즙만 먹나 봐. 그지? 자, 선풍기 3시간 사용한대요. 자, 그럼 니네 알지? 이렇게 하면 뭐가 나와? 절, 령, 량. 그럼 이거 얼마가 나와? 150. 단위 생략. 그 다음 얘는 얼마가 되겠어? 30. 얘는 조심해야지. 분단위이기 때문에 3분의 1 아우로 고쳐야 돼. 그럼 900 곱하기 3분의 1. 야, 소비세 900이야 믹서를. 그렇죠? 그리고 또 20분이면 새끼는 먹겠구만. 그치? 그러면 얼마가 나와? 300. 그럼 이걸 다 더하면 얼마가 나와? 480이 나오겠죠. 이게 하루치야. 이게 뭐라고? 하루치 1. 근데 만약에 문제에서 하루가 아니라 한 달 곱하기 얼마 하셔야 돼? 30. 됐죠? 조심해. 자, 그래서 얘는 480이니까 4번입니다. 한 달치 하시면 곱하기 30을 해요. 우주에서 오셔서 예의를 반말 괜찮아. 72세면 예의 안 차려도 되지. 그치? 예의 안 차려도 돼. 야, 요새 노침내 얘기가 나오니까 아까 선생님이 니들 기다리면서 쇼츠를 봤는데 야, 미친 노인네들 많더라. 식당에 가가지고 요새는 다 주문을 뭘로 해? 이거 누르는 거 하잖아. 그치? 이걸 잘 못하겠다고 아가씨 이것 좀 와서 좀 해줘봐. 이렇게 얘기했나 봐. 아가씨가 와가지고서 딱 옆에 와가지고 이렇게 해주려고 하는데 엉덩이를 쓱 만져. 그거 CCTV 찍힌 거야. 그러니까 이 아가씨가 알바생이 놀래 안 놀래? 놀래가지고 그치? 사장님 불렀어. 사장님 불러가지고서 사장님이 딱 가가지고 경찰에 바로 신고하고 도망가려고 하는 거 못 가게 막았어. 못 가게 막 힘으로 이렇게. 그래서 경찰에 와가지고서 훈방 조치해줬대. 그냥 집에 보냈대. 왜 보냈지? 미친 또라이들이 이렇게 많지? 우리가 보통 이런 말 알죠. 늙으면 원래 나이가 먹으면 나이값을 해야지. 나이가 무슨 재산도 아니고 자랑도 아니고 늙음이 무슨 자랑이야? 원래 나이 먹을수록 점잖아야지. 목소리 클 필요 없고 화낼 필요 없고 내가 니들보다 너 오래 살았으니까 날 대우해줘라.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즉 매너 메이크스 맨이죠. 그쵸? 맞잖아. 뒤지게 쳐맞아야 돼 그런 새끼는. 나이값도 못하고. 내가 분명히 보니까 젊었을 때 놀았어. 그러니까 갑자기 그 짓거리 하고 있지. 어디 손녀뻘 되는 애 엉덩이를 왜 만지고 지랄이야 이씨. 아이고 씨. 내 입에서 갑자기 쌍욕 나왔습니다. 그저께 밥 먹으러 갔는데 밥 먹으러 갔는데 아니 밥 먹으러 가고 있었는데 이제 옆에 있는 할아버지인데 팔에 문신이 이렇게 돼 있더라. 내가 와 멋있다라고 했을까? 한심스럽게 봤을까? 한심스럽던데. 진짜 한심스럽던데. 야, 나이 많이 먹고 여기에 문신 있다고 생각해봐. 무슨 생각 들겠냐 니들. 저 할아버지 젊었을 때 노랗군. 아니야? 노랗군밖에 생각 안. 저 할아버지 젊었을 때 양아치였군. 그런 생각 안 들겠어. 그치? 딱 들 거 아니야. 되게 꼴불견이더라. 꼴불견. 그래서 내가 니들한테도 얘기하고 우리 딸내미들한테 얘기하고 맨날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보통 니네들이 20살이 돼서 엄마, 아빠, 그치? 우리 마마보인 재영 같은 경우 엄마, 나 문신하면 안 돼? 타투하면 안 돼? 그럼 엄마가 하라고 할까 말라고 할까? 하지 말라고 하시겠죠 대부분. 이유가 뭘까? 후회하니까. 정상적인 애들은 안 해요. 타투는 일종의 스티커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차가 벤츠르 알겠어? 아니면 어우야 뭐 이런 거 있죠?
응? 아니면 뭐 보루 뭐 이런 거, 아니면 빼라 뭐 이런 거야. 아니면 황소에 넣을 람보 뭐 이런 거야. 그치? 거기다가 거기다가 까칠한 어른이 타고 있어요 뭐 이런 거 스티커 붙일래? 아니면 내 차가 롤스로이스야 대당 10억짜리 주워서 거기다 잘생긴 어른이 타고 있어요 붙일래? 아 붙일 거냐고 물어보잖아 내가 너한테. 미쳤냐? 차가 얼마짜리인데 차가 흠집나게 니들 몸을 그렇게 생각하세요? 알겠어? 야 그런 거 붙이고 다니는 애들 본 적 있지? 어떤 애들 붙여? 일명 양카. 그쵸? 오빠 달려 하는 애들 있잖아. 그 양카 있는 애들 중에 뭐 진짜 차 좋은 거 끌고 다니는 애들 본 적 있어? 다 고만고만한 차들 싼 거. 그치? 폐차 직전 껍데기만 멀쩡한 거 이런 거야. 그 니들 급을 니들 자신을 그런 식으로 하급으로 만들지 말라니까. 알겠니?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뭐냐면 정하고 싶으면 1년만 참아. 1년만 참으면 1년 새에 다 까먹어. 다 까먹습니다. 까먹고 근데 1년 후에도 막 진짜 너무 하고 싶어. 그러면 정말 몸에 안 보이는 데다 하세요. 안 보이는 데다. 밖에서는 절대 모르는 거. 그치? 목욕탕 가서야지만 확인할 수 있는 거. 그런 데를 하시고요. 그 다음 할 때 하더라도 죽었다 깨나도 여자친구 이름 같은 거 사귀지 마. 새기지 마. 남자친구 이름 그런 거 새기는 거 아니야. 큰일 난다잉? 왜? 내가 걔하고 결혼할지 안 할지 어떻게 알아? 결혼하고도 헤어질 수도 있을지 어떻게 알아? 미쳤니? 그래서 하고 싶으면 내 이름 안 바뀌잖아. 선생님 전 개명할 건데요? 그러면 하면 안 되겠지. 내 생일 안 바뀌잖아. 우리 엄마 아빠 이름 안 바뀌잖아. 그치? 그런 거 하는 거야. 알겠니? 아니면 명언 뭐 이런 걸 하던가. 그리고 그건 알고 있어야 돼. 나이를 처먹처먹 하잖아? 나이가 먹어질수록 피부는 어떻게 돼요? 축 늘어나요. 그래서 처음엔 이쁘거든? 한 10년만 지나봐라. 글자 같은 거 레터링 그림 다 번집니다. 그러면 그 위에 덧방을 씌웁니다. 또 지나면 또 덧방. 그러면 점점 커져. 점점 커져. 알겠니? 그러다가 나중에 최고 난이도 뭐까지가? 혹시 들어봤어? 문신 중에 블랙암? 블랙암? 아예 그냥 검게 하는 거? 그거 간호사들이 겁나 싫어해. 혈관 못 찾아. 알겠어? 그래서 위급해서 내가 뭘 이거 찔러야 되는데 못 찔러가지고 죽을 수도 있어. 오케이? 그리고 우리가 일명 그러잖아.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가지고 남자가 문신이 있으면 뭐라고 얘기해? 아유 저 새끼 씨 양아치네. 여자가 문신이 있으면 뭐라고 해? 기억미을이라고 하죠. 그렇지? 그래서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평생을 내가 이걸 얘기해 줘야 돼. 야 너 문신 있더라? 너 양아치였니? 그치? 응? 그러면 아니 그건 아니고 어쩌고 저쩌고. 너 기억 리을이었니? 막누라니? 아니 그건 아니고 어쩌고 저쩌고. 특히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여자들 같은 경우는 이때 제일 후회한대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갔을 때 엄마가 문신 있으면 누구누구 엄마 소연이 엄마라고 안 붙이고 뭐라고 해? 아니 뭐라 그렇게 안 붙이고 엄마들끼리 뭐라 그러죠? 거기 문신녀 있잖아. 문신한 년. 누구누구 엄마가 아니야. 문신한 년이야. 그리고 놀지 말라고 한대. 애들끼리도. 야 그러면 엄마가 얼마나 충격받겠냐? 야 나 때문에 애들까지 도매금. 그렇죠? 또 뭐 이거 그런 경우도 있겠지. 여자가 문신을 냈는데 남자친구나 아니면 또 뭐야? 남편이야. 끼리끼리 노네. 뭐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고. 알겠어? 선생님, 전 나중에 연예인 될 건데요. 연예인 대수하세요. 되기 전에 하지 마시고. 연예인은 그래 인정해. GD 봐라 얼마나 오시니. 그치? 연예인은 인정입니다. 킹정. 연예인 아니면 다 양아친 거 알아. 알겠니? 특히 이거 일본 문신만 이렇게 하는 거 씨. 누가 봐도 양아치죠. 할 거야? 응, 하지 마. 됐죠? 자, 20번. 자, 얘는 떨어질 때 어떻게 떨어져요? 그대로 떨어집니다. 이걸 뭐라고 해? 자, 유, 낙하. 자, 얘는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부 바뀌기 때문에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됩니다. 뭐라고? 역학적 에너지가 어떻게 된다? 보존됩니다. 자, 근데 잘 봐. 얘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집니다. 떨어지면 운동 방향은 어느 쪽이야? 아래쪽으로 운동하죠. 내가 뭐라고 했지 얘들아? 항상 전자기유도에서는 운동 방향의 어느 쪽으로? 반대쪽으로. 뭐가 존재한다? 자기력. 그래서 여기서는 무슨 힘이 존재해? 얘가 얘를 오지마라고 하겠죠. 맞아. 그럼 오지마라고 하려면 N극이 오니까 여기가 N극 되고 여기가 S극 될 거야.
맞아요? 그 다음 이제 요 코일을 통과하게 되면 S극이 멀어지는 거죠. 맞아? 그럼 또 뭐가 되겠어? 가지마라고 하겠지. 이건 가지마야. 그럼 가지마 하려면 여기가 N극 되고 여기가 S극 되니까. 그쵸? 불은 한 번만 켜지겠지. LED니까. 만약에 위에서 켜지면 밑으로 떨어질 때는 안 켜져요. 그러면 한마디로 얘기해봐. 얘는 내려올 때 방해를 받았어? 못 받았어? 못 받았어. 얘는 방해를 받았어? 못 받았어? 받았지. 계속 위쪽으로. 빨리 떨어지겠니? 늦게 떨어지겠니? 늦게. 얘가 1초 만에 떨어졌어. 얘는 1.5초, 2초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하나 더. 얘 위에서 아래로 떨어질 때 빨라질까요? 느려질까요? 빨라져요. 빨라집니다. 그래서 이걸 그래프를 그리잖아? 이렇게 돼요. 시간에 따라 속력 관계 그래프를 그리면 이게 바로 자유낙하 운동 가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되느냐? 처음에는 어느 정도까지 됐다가 이렇게 돼요. 이게 나예요. 야, 그래도 빨라지긴 빨라지지. 빨라지는데 빨라지는 비율이 점점 줄어드는 거야. 알겠니? 됐어? 이렇게 되는 거다. 이거 많이 낚이는 거다. 그 다음 얘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돼야 안 돼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둘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 다 뭡니까? 에너지는 보존돼요. 이거는 항상이야. 무조건이야. 그래서 가하고 나에서 일어나는 자석의 에너지 전환이라고 돼 있죠? 이거 뭐야? 위치가 운동으로. 얘는 뭐라고 하면 돼? 역학적 에너지가 전기로. 됐니? 자, 오른쪽 1번. 자, 지금 현재 어떤 장치입니까? 라겠어. 여기 건전지가 보이죠? 긴 거 플러스 짧은 거 마이너스. 맞아요? 됐니? 그 다음 니들 과정에서 뭐 이거 신방향 그런 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요렇게 돈다는 얘기는 이쪽 부분은 아래쪽으로 힘 받고 이쪽은 위쪽으로 힘 받고 여기하고 여기는 힘을 받지 않죠. 맞죠? 이게 바로 뭐에 해당돼? 전동기 모터야. 이거 뭐가 뭘로 바뀌는 거야? 전기가 운동으로. 아, 전기가 운동으로 바뀌는 거죠. 됐죠? 근데 얘는 이게 원인이었지만 얘는 이게 원인이죠. 이게 원인이야. 이것 때문에 얘가 생긴 거죠. 맞아? 아, 이거 번호 붙여줄까? 1등, 2등이고요. 얘는 요게 1등이고 요게 2등이야. 그래서 얘는 운동이 전기로. 그럼 뭐죠? 운전발, 운전발. 됐죠? 그래서 1번의 정답은 나입니다. 자, 그 다음 21번. 장난감 자동차에 건전지를 넣었습니다. 그럼 건전지는요, 화학에너지가 전기에너지로 바뀝니다.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 이 장난감 자동차에서 에너지 전환은 주로 어떻게 일어납니까? 라겠어. 자동차잖아. 전기가 운동으로 바뀌죠. 맞아요? 됐냐? 자, 그러면 장난감 자동차에서 에너지 전환은 일단 화학에너지가 전기, 전기에너지가 운동. 그렇죠? 주로라고 했으니까. 근데 움직이면서 마찰, 지면과의 마찰, 또는 공기 저항과의 마찰, 열도 나오긴 해요. 그리고 소리도 나겠지. 그렇죠? 근데 주로라고 했기 때문에 그건 무시 관심 없음. 자, 이제 오른쪽 2번. 자, 얘 현재 얼마 에너지 준 거야? 18줄이죠. 몇 줄? 18줄. 18줄 중에서 몇 줄 쓴 거야? 아, 미안. 16줄이네. 8 더하기 8은 16이죠. 그렇죠? 이게 바로 뭐야? 공급한 에너지다. 공급한 에너지 16줄 중에서 사용한 거 얼마? 8 사용했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얘는 공급한 거 얼마? 12줄 중에서 사용한 게 8이야. 야! 봐라! 똑같은 양을 사용했는데 누가 에너지를 조금 먹었어? 오른쪽. 그쵸? 이 녀석이 좋은 놈이야, 나쁜 놈이야? 좋은 놈이야. 진짜 그런지 안 그런지 우리가 에너지 효율 계산 한번 해보자. 뭐라고? 효율. 에너지 효율은 아까 어떻게 구했죠? 쓱. 맞죠? 쓱. 그러면 사용한 에너지 값은 똑같지? 똑같잖아. 근데 공급한 에너지가 몇 대 몇이야? 16대 10이니까 4대 3이야. 뭐라고? 4대 3. 맞지? 그러면 에너지 효율은 얼마야? 3대 4. 아, 네가 좋은 놈이구나. 아니면 실제 계산을 하라고 하면 이렇게 해야죠. A는 실제 계산을 하라고 한다면 우리는 16분의 8. 얘는 뭐야? 효율이 얼마야? 0.5. 다른 말로 50%. 내가 에너지 주면 50% 쓰고 50.50%는 날려버린다는 얘기지. 그 다음 B는요 12분의 8이죠. 이거 산수 어렵다. 그치? 3분의 2니까 약 0.7 조금 안 되겠다. 그치? 0.7 조금 안 될 거야. 0.7 그러면 70% 정도. 내가 100개 집어넣게 되면 70개 쓰고 30개 날린다는 얘기야. 그때 그래서 효율은 누가 좋은 거야? B가 좋은 거야. 그래서 살려면 누구 거 사야 돼? B 거 사야죠. A 거 갖다 버리시고. 맞아?
두 전구의 밝기는 같다. 왜? 사용한 전기 에너지, 즉 빛 에너지가 똑같기 때문에 빛 에너지 동일. A하고 B의 소비 전력의 비율은 3대 4다라고 돼 있어요. 자, 소비 전력의 비율은 4대 3이죠. 4대 3. 여기 1분 동안 16줄 12줄이면 1초 동안도 12줄, 아니 16줄 12줄입니다. 그렇죠? 아, 비율 말하는 거야, 비율. 됐죠? 원래 소비 전력 구하세요라고 하면 어떻게 구해야 돼? 소비 전력 구하려면 소비 전력 구하라고 하면 전력 P다. 16줄 나누기 1분이니까 60초. 그래서 이게 A 거. 그다음 B 거는 12줄 나누기 60초. 구하라 한다면. 근데 지금은 구하라고 했어? 비율 구하라고 했어. 그러니까 60분의 1 없어지고 사라지고 16대 12. 그대로 하시면 되죠. 그죠? 자, A보다 B를 사용할 때 전기 에너지 더 절약할 수 있다? 밑줄 쳐. 더 절약? 다른 말로 동의어가 뭐죠? 손실 에너지가 많은 거야, 적은 거야? 적어요. 됐죠? 정답은 기억 디귿. 몇 번? 3번. 자, 그다음 22번. 전기 자동차에 공급된 에너지가 1000줄이에요. 자, 열 에너지 500, 빛 에너지 100, 소리 에너지가 50.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얼마 썼어? 650 썼죠. 이거 650 썼어. 그럼 1000줄에서 650을 썼으니까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해서 350줄이 이거죠. 그럼 얘는 효율이 얼마짜리야? 1000분의 350이니까 0.35, 35%짜리네. 그쵸? 맞자? 자, 그 다음 23번. 자, 220V의 정적 전압에 연결하면, 그쵸? 1초에 전기 에너지를 얼마 사용한다? 550줄 사용한다. 이 뜻이죠. 자, 마지막 3번입니다. 하루 동안 나와 있고 여기는 한 달 동안이야. 니네 소비 전력에다가 하루 동안 사용한 시간을 우리가 곱하면 전력량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면 얘는 얼마가 되겠어? 160. 소연아, 니 키는? 그렇지, 160. 1이야? 축하해. 30 곱하기 8이니까 형광등은 240. 그 다음 100 곱하기 3이니까 300. 아이씨, 어려운 산수 나오겠네. 자, 200 곱하기 24시간이래. 냉장고는 그렇지. 24시간이 모자라. 맞잖아. 24시간이 모자르잖아. 맞죠? 그럼 이거 얼마야? 산수해봐. 4,800이네. 자, 다 더해. 일단 여기까지 하면 얼마야? 400, 700, 5,500. 자, 5,500인데요. 얘들아 봐봐. 얘를 5.5kW라고 써도 되지. 이게 언제 거야? 하루치야. 근데 한 달치 계산하라면, 자 보자. 5.5kW 곱하기 30 하시면 55 곱하기 3이네? 165kW 시가 나오겠죠. 여기 잠깐만. 요거 빼먹었어. 요거 빼먹었어. H. 됐어? 근데 1kW당 얼마래? 300원이래. 됐어? 그러면 이거하고 이거 곱하면 되죠. 그러면 얼마냐? 4, 9, 5. 4번. 됐죠? 이렇게 찾으시면 되죠. 됐니?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했어요.